안녕하세요. 13년차 형사 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유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을 유예한다, 즉 집행을 미룬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판사님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시면 징역 1년에 집행을 미룬다는 뜻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인 2년 동안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그 징역 1년은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말로 기소유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검사님께서 내리시는 결정이고요. 기소라는 것은 재판을 청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미룬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검사님께서 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검사님께서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형법 51조에서 규정된 내용들을 참작하셔서 결정을 내리고 계시는데요. 범인의 연령, 지능, 성행과 환경,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또 범행 후의 정황, 이런 것들을 참작하셔서 기소유예를 결정하시고 계시고, 보통은 초범이고 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검사님께서 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과 기록에 남지 않고요. 판사님께서 내리는 집행유예라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지만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으시면 더 좋겠지요. 그럼 집행유예 선고는 어떠한 경우에 내려지는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 500만 원 이하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3년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감경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지만, 흉기를 휴대해서 강간을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감경 사유가 없는 한은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판사님께서 징역 1년을 그냥 선고하실 수도 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하실 수도 있는데요. 판사님께서 집행유예 선고를 하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실 때에도 아까 검사님께서 참작하시는 형법 51조의 사항들을 참작해서 결정을 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는 양형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개별 범죄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긍정적인 요인들, 부정적인 요인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 선고의 긍정적인 요인들로는 처벌 불원 의사가 있거나 또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또는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이런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들로는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거나 계획적인 범행이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들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알려야 하고, 또 동시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없다라는 사실도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나를 먼저 때려서 아니면 나한테 무슨 욕설을 해가지고 내가 때렸어요 라고 하면 약간은 그래도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날 쳐다봐서 기분 나빠서 때렸어요 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이 안 좋은 이 사람과의 그런 게 있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있어서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선고받은 징역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A 범죄를 범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의 기간 동안에 B라는 범죄를 범하였고, 그 B라는 범죄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에는 A라는 범죄에서 선고받았던 집행유예 선고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실효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B라는 범죄에서 선고받은 1년과 A라는 범죄에서 선고받았던 1년을 합해서 총 2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B는 A 범죄와 같은 죄명이든 다른 죄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매우 주의하면서 생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같이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몰랐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 판결의 선고를 받으시고 그날 이후로부터 법원에 판결문을 신청을 하셔서 받아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이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란 어떤 것인지, 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 주의하여야 할 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